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이 명절에도 쉬지를 않고 어제 또 새벽 1시에 이분이 그 독설라이트를 시청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새벽 1시 반에 이제 또 SNS에 게시물을 부동산 관련해서 게시물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꼭 그 1시가 지나면 꼭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10시에서 1시까지는 독설라이트를 이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다듬으신 이후에 글로 이제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하시고 1시 반에서 이제 2시 사이에 SNS를 하시든지 문자를 보내시든지 이러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래요. 예. 아니 근데 꼭 시간대가 꼭 그렇잖아. 좀 이상하잖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기가 사이버 청와대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채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방송이다. 응? 근데 여기서 막 뭐 수준 낮게 막 욕을 쓰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제 대형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 대형 유튜버잖아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위 있고 수준 있는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대통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욕을 안 하잖아요. 진짜 사람 됐잖아. 요즘 제가 욕 웬만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족갈 때는 욕을 해요. 제가 족갈 때 빼놓고 털깔 때 빼놓고 욕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가 온라인 청와대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좀 격려놓고 수준 있는 그런 채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욕 좀 하지 말고. 복만삼님, 잼통님께 SNS로 혹시 셀럽 중에 저를 아시나요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복만삼님이 이제 점점 난각병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심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어깨 뽕이 지금 마구 들어가면서 최한욱 TV에서 나름 좀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셀럽이라는 이런 착각을 좀 슬슬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조국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제 복만삼님이 SNS에다가 이제 두 쫑쿠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복만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잘못하면 조국되는 거야 우리가. 좆되는 것보다 조국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좀 인지도가 생겼다고 해갖고 주접 떨고 다니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지금 채팅도 좀 임해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보시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럴 때 복만삼님이 대통령님께 좀 웃음도 드리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복만삼님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채팅할 때 그 농담도 좀 이제 좀 잘 좀 던지고 맨날 그 되지도 않는 거 던져가지고 욕이나 처먹고 저한테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타율을 좀 높여주세요. 올해는 적토마의 해니까 내가 한 3할 이상은 쳐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통령님께 기쁨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님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또 지상파 3사 여론조사가 이제 다 나왔어요. 예, KBS, MBC 그리고 오늘 SBS 그 대통령님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뭐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예, 60%를 다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갤럽 여론조사까지 포함을 하면요 설 연휴 여론조사에서 그랜드슬램이에요. 그랜드슬램. 4개 다 6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64%, MBC가 63%, 그리고 갤럽이 63%,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SBS 결과가 마지막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 일단 뉴스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대통령님 지지율 관련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설을 맞아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로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평가가 63%로 조사됐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3%, 야당 후보 지지는 38%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한다 63, 잘못한다 30%로
긍정이 부정보다 33%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10월 SBS 추석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3%포인트 늘었고 부정평가는 6%포인트 줄었습니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40대, 50대는 전체 평균보다 높고 20대 이하, 30대, 70대 이상은 낮습니다. 긍정평가 응답자들에게 가장 잘하는 국정운영 분야를 물어보니 경제민생 45, 소통협치 20, 외교통상 18% 순으로 답했고 반면 부정평가 응답자들은 검찰법원 방송 개편 33, 경제민생 26, 외교통상 21% 순으로 부정평가 이유를 꼽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떤 주장에 공감하는지도 물었는데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 지지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 지지 38%였습니다. 지난해 10월 SBS 조사보다 여당 지지는 3%포인트 늘었고 야당 지지는 3%포인트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개혁신당 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응답자의 64%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14%는 불리할 것이라고, 11%는 유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별 영향 없을 것 70, 유리 13, 불리 12%였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결과에 별 영향 없을 것 43, 불리 36, 유리 11%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별 영향 없을 것은 47%, 유리 24, 불리 23%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보셨습니다. 예, 일단 방송 3사 트리플 크라운이죠. 예, 60%를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MBC, KBS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60% 중반대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럽까지 포함하면 그랜드슬램, 그리고 방송 3사만 놓고 보면 트리플 크라운. 그 임기 7개월 된 시점에 이렇게 지지율이 대폭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참 드물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야말로 단독 드리블로 멱살 잡고 민주당을 끌고 나가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흥미로운 게 요즘 뉴 이재명이 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30 남성 지지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보시면은 사실 이제 노인층 70대 이상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지금 MZ 세대들 2030들이 뭐 이른바 보수화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화라기보다는 반문재인화다, 반친문화, 반386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지금 2030 남성들을 많이 돌려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하다라고 우리가 극우하다, 조국이 뭐 주장하는 것처럼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됐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요지부동이어야죠. 더 급속히 국민의힘 쪽으로 기우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1년도 채 안 된 사이에 민주당을 아직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 민주당 지지율은 뭐 대통령 지지율과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까지는 아직 마음을 연 건 아닌데 대통령 지지 쪽으로는 많이 돌아서고 있고, 민주당에 이제 마음을 안 열고 있는 이유는 정청래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정부는 이재명의 정부가 됐는데, 예, 복만삼님, 대구 어르신들에게 잼통님에게서 박정희 향기가 난대요. 대구시장도 해볼만 할 듯요. 아니,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구도 우리가 도전해볼만 하다. 미리 겁먹고 포기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점점 뭐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저는 전개가 될 것이고, 보수 진영이 이제 분열을 하는 이런 형국에 있기 때문에 대구나 뭐 경북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2030 남성들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면서 뉴 이재명의 이제 폭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놓고 보면은 2030이
보수화된다, 극우화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내로남불식의 그 친문들의 내로남불식의 분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30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낼 의지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보시면은 세대별로 보면은 그 3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30대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컸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50%를 돌파를 했고, 20대는 아직 40%대에 있긴 하지만은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국혁신당 지지율도 좀 주목이 되죠. 합당이 실패한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물론 뭐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지금. 참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죠? 합당 무산 이후에 합당 무산이 조국혁신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지지율 원래 지지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근데 이제 어쨌건 올라간 건 아닌 거죠. 2%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이 3%가 나오는데 조국이 2%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뭐 거의 망한 이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때 선거연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최소한 5% 정도가 나와야 선거연대의 가치가 있어요. 혹은 뭐 진보당처럼 특정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선거연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뭐 호남을 제외해버리면은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수도권에서는 뭐 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TK 뭐 이런 데서는 0%에 0%. 그럼 무슨 선거연대를 합니까? 서울에서 지지율 자체가 안 나오는데 그 0%랑 연대해가지고 50 더하기 0은 뭐 그게 플러스가 돼요? 안 되지?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뒤에 이제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또 질문을 했어요, SBS에서. 근데 재밌는 게 민주당 지지층의 11%가 불리할 거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 그 아무 영향이 없다가 사실은 정답이죠. 뭐 이거 합당이 뭐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방선거하고는 이제 무관한 거예요. 뭐 영향을 줄래야 합당을 한다고 해도 뭐 0% 정당하고 합당을 해서 무슨 플러스가 되고 또 합당이 깨졌다고 해서 무슨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향이 없다가 이제 정답이긴 한데, 더 좋다, 더 득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플러스가 될 것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분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합당 무산이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가 11%, 그 다음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전 더 재밌는 거야. 어쨌건 그렇잖아.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뭐 아니 뭐 50 더하기 2여도 52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을 하는 게 상식적인 응답인데, 오히려 이제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3%고 불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1%야. 그러니까 합당을 안 해서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놀라운 결과죠. 그러니까 조국은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돼요.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가만히지 저게 뭡니까? 인간 가만히에요, 제가 볼 때는 조국은. 가만히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지 그게.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제가 볼 때 그냥 유령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준석만큼도 유의미한 어떤 그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저 정도면 정치판에 여의도 유령으로 봐야 돼요. 조국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홀령으로 봐야 돼. 예? 홀령으로. 야, 빨리 귀신이야, 귀신. 여의도 귀신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하고 왜 연대를 합니까? 연대할 필요 없어요.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되잖아. 미쳤어? 그래서 그냥
귀신은 이미 죽은 존재잖아. 그러니까 죽은 존재를 또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돼요. 민주당에서 그냥 놔두면 된다. 뭐 조국이 출마를 하건 뭐 서울 지역에 뭐 25개 구청장을 출마를 시킨다는데, 아니 유령이 출마를 하는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귀신이 나왔는데 귀신이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나왔어. 그 귀신한테 투표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어쩌라고? 가만히 안 있으면. 아니 어쩌라고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조국당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판을 짜면 돼요, 민주당에서. 차라리 저는 진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걱정을 할 거는 뭐냐면은 울산까지 잡아야 돼요. 저는 울산까지는 우리가 잡아야, 그러니까 PK 싹 쓸고 이번 기회에 이제 TK 그 자민련을 만들어야 되거든, 국민의힘을. 뭐 TK도 대구 정도는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TK도 이제 공략을 하되 기본은 PK까지 싹쓸이를 해야 된다. 그 울산 잡아야 된다. 예, 부산, 경남도 잡아야 되지만 울산은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울산은 어쨌건 간에 진보당 후보가 10%가 나온단 말이야. 10% 나오면 못 이기지 우리가. 그래서 다소간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울산 시장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 뭐 다른 데를 좀 양보를 하더라도 뭐 구청장이라든지 몇 개 주더라도, 예. 복만삼님 진짜 귀신 작가는 소리 하네요. 아, 이거 복만삼님 이거 진짜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온라인 청와대다. 대통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런 방송에 작가는 소리 이런 채팅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욕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하여튼 민주당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은, 울산에서 우리 김상욱 의원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가 시장 한번 꽂아주자 이거예요. 시장 한번. 진보당한테 좀 몇 개 양보해주고 구청장 몇 개 줘요. 아이, 그 정도 줘도 돼. 구청장 몇 개 주고 한 2개 주고. 그리고 진보당 입장에서는 구청장 2개면 아주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당 쪽에 구청장 2개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울산시장 먹자. 지금 이게 더 급해. 무슨 유령하고 무슨 연대를 해요. 귀신하고 연대. 뭐 귀신 연대야? 그 귀신 따위는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진보당이나 어떻게 좀 잘 꼬셔가지고, 최소한 어떻게 그 대가를 좀 최소화하면서 울산시장 우리가 먹자. 김상욱 우리가 울산시장 한번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머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론조사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론조사를 한번 보고 가실 텐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SBS에서 좀 특이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검찰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검사 보안 사건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심장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누고 좀 가고 싶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뉴스 영상 함께 보시죠. 이어서 사법 현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가 논란인데요. 정부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 49%, 줘선 안 된다가 38%로 나왔습니다. 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소를 맡을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부실 또는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9%,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현 체제가 유지되므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11%포인트 더 높은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긍정 40, 부정 50%로 보안 수사권 조선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 62, 부정 27%였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선거 개입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둘 다 필요 84, 통일교만 필요 4, 신천지만 필요 1, 둘 다 필요 없다 7%로 조사됐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천 헌금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물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0, 경찰 수사가 미진해 보이므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가 39%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64대 28%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30대 59%로 달랐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원의 1심 선고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응답자들의 27%는 사형, 32%는 무기징역, 21%는 유기징역, 14%는 무죄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형 43, 무기징역 40, 유기징역 14, 무죄 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형 5, 무기징역 24, 유기징역 25, 무죄 40%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습니다. 그 보안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예, 50%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긴 하지만은 보안수사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쪽에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38%가 이제 보안수사권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수사권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조금 더 많긴 했는데, 제가 이게 왜 의미심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째, 이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이 논란은 상당히 그 디테일한,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정치적 이슈예요. 예, 그래서 고관여층들이 아니면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 폐지를 해야 되는지 놔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정치에 아주 뭐 깊이 있게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설문인데, 의외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 김어준을 비롯해서 뉴스공장, 조스공장, 그 다음에 조불쇼, 이 검찰 개혁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합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들이 이제 김어준이 고립되는 양상이었죠. 조불쇼하고 뉴스공장이 이제 욕을 처먹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합당을 반대하는 쪽으로 전향을 한 그런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검찰개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몇 채널들, 그것도 작은 채널들 빼놓고는 보안수사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유튜버들은 없죠. 예, 대통령께서 이제 숙고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건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였어.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필요하다고,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방송을 한 유튜버들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예,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유권자들 수가 더 많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수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털보 유튜버들이, 털튜브들이 선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먹히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합당 문제하고도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유튜버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대형 유튜버들이,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통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면은 그냥 판이 정리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수사권이 뭐 유지가 될지 폐지가 될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 요청권으로 입장을 지금 정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이런 민주당의 지지층 유권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뭐 대통령께서는 토론을 또 뭐 깊이 있게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또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또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예. 그냥 토론해서 결론만 내려주세요 뭐 이럴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더 정확한 더 정답에 가까운 이런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튜버들이 막 뭐 난리를 치고 김어준이나 최욱이 뭐 자기들이 마치 민주당의 민심을 당심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 집단 지성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현명합니다. 물론 이제 뭐 몇몇 그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제가 30%의 법칙을 언제나 말씀을 드리잖아. 어느 조직이건 사회건 국가건 30%의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민주당 당원들 중에 사실 30%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을 따라가고 아무 생각 없이 김어준을 따라가는 그런 당원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30%는 어쨌건 소수 의견이잖아. 그래서 70%의 당원들과 유권자들 뭐 일시적으로 판단 착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을 하면 언제나 이제 정답으로 간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듯이 그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집단지성이 정답을 찾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론과 숙고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언제나 강조를 하듯이 토론과 숙고가 필요한 것이고, 뭔가 이제 뉴미디어 지형이, 언론 지형이 평준화가 되면은, 뭔가 균형이 잡히게 되면은 저는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합당 과정에서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런 게. 무엇이 민주당에 유익한지, 무엇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나라에 유익한지를 더 정답을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만 믿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언제나 해주시는데,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정답을 찾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이제 30%의 털레반들이 과대표돼 있는 거예요. 과대표가 돼 있을 뿐이다. 원래 요란하잖아. 요란합니다. 그 조국당도 그러잖아요. 조국당 뭐 지지율이 2%고 의석수는 12개에 불과한데 시끄럽기로 따지면은 민주당보다 조국당이 더 시끄럽잖아. 그래서 요란한 소수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뭐 흔히 얘기하듯이 침묵하는 다수가 결국은 세상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가니까 우리가 또 국민을 믿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